아침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충북학생수련원에 커다란 버스가 줄지어 들어섭니다. 버스에서 하나둘 내리는 아이들. 경쾌한 발걸음과 설렘이 묻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이 충북학생수련원으로 모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기성장 아웃도어 교육이라고 해서 친구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몰랐던 나의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마주해야 합니다. 자기성장 아웃도어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선물해주고 새로운 가능성의 길도 열어줄 겁니다. 자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충북의 아이들을 위한 시간. 학교 밖 교실. 경계가 없는 드넓은 자연에서 함께할 특별한 2박 3일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은 자기성장 아웃도어 과정 기본 과정 중에서 청주 소로초등학교와 청룡초등학교가 함께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같이 조별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배우고 자기에 대한 극복, 성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이따 아마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거둘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핸드폰 거둘 거고, 여기 와서는 핸드폰을 볼 시간에 친구들 얼굴을 보고 자연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충북학생수련원 강당에 모인 아이들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따뜻하고 안락한 부모님의 품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걱정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더 큰 것 같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떨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새벽 4시에 깼다가 다시 잤어요. 그냥 너무 긴장돼서 네. 기대되고. 네. 갑자기 강당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2박 3일 동안 함께하게 될 조가 정해진 모양인데요. 조를 확인한 아이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조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예요. 왜 별로야? 이 세 명은 같은 조예요? 아니야? 조는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아이들은 정해진 조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별 활동에 앞서서 내가 속한 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그 아웃도어 활동을 하게 되면은 활동조를 나눠서 역할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조장도 필요하고 메신저 그리고 장비 관리자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내가 이 역할을 통해서 또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해야 잘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웃도어 활동은 다 활동 조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조원들도 정해졌고 각자의 역할까지 결정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성장 아웃도어 교육의 기본 과정을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따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텐트를 쳐야 되고 텐트를 칠 때 구성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텐트를 거둘 때 우리 텐트의 구성품들이 다 그대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이곳에 모인 아이들이 모두 야외 취침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텐트까지 쳐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 앞으로의 2박 3일 동안 진정한 자연을 야무지게 만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덮어주세요. 어려워요. 이렇게 쇠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 먼저 텐트.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하나둘 텐트 재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조별로 치게 돼서 지금 첫 번째 타임에는 8개 치고요. 그 다음 타임에는 12개 이렇게 칠 예정입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안 돼요?
네.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잘. 연결하는 거는. 처음 도전하는 만큼 텐트 치기가 영 쉽지 않은데요. 도통 진도가 나가지 않는 조도 보이고 벌써 그럴듯한 텐트의 모양새를 갖춘 조도 눈에 띕니다. 야, 재준아, 거기 잡아. 재준아, 잡아. 아니야. 여기다 걸어야지. 같이 잡아야 돼. 텐트다. 야, 이거 빠졌다. 계속 분량이 나옵니다. 몇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예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텐트 다쳤는데 망했군요. 누군가는 이 과정을 하나의 속도로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 협동심을 키워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태도를 키워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텐트 어떻게 칠만했어요? 네. 어렵진 않죠? 시행착오 끝에 모든 조가 무사히 텐트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첫 성공을 경험한 후 텐트 안에서 짐 정리도 할 겸 잠시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아늑해요. 근데 조금 뿌듯하긴 해요. 맞아요. 나 애기 때라서 한 생각이 한 5번? 근데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나는 해본 적이 있어서 좀 쉬웠어. 나 안 해봤는데. 너는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그럼 오늘 했을 때 어땠어? 하이 괜찮아. 하이가 괜찮다. 그치. 솔직히 약간 근데 이게 맞나? 그 정도로. 근데 하이 괜찮은데 재밌어. 그니까 할 때. 33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텐트를 야무지게 쓸고 닦던 아이들이 가벼운 복장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숲으로 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풍뎅이 춤을 추면서 우리 친구 몸도 풀고 신나게 우리 숲수업 하기 전에 몸도 한번 풀고 풍뎅이가 춤을 춘다. 지금 숲해설 수업인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숲에서 곤충 갖고 놀이도 하고 몸도 풀고 일단 몸 풀고 약간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 진행하기 전에 하는 수업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곤충들이 눈앞에 살아서 움직이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살아 숨쉬는 자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자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자연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계가 없는 자연이 보듬어 키우는 우리 아이들. 자기성장 아웃도어 교육 기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뭔가 더 자연에 있으니까 더 좋고 뭔가 시원해요. 숲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았나요? 우리 아이들의 앞에 펼쳐진 자연의 세계는 말 그대로 무한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산 타면은 불편하고 힘들고 막 짜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막상 가보니 재밌고 신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특히나. 근데 요즘에는 저희 선생님보다 어떻게 보면 박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 많이 배우는 거죠. 책들, 곤충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에 나와서 보는 거가 책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한 번 더 보는 게 밖에서 보는 게 낫거든요. 자연 속에서 보낸 하루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텐트에 완벽 적응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재밌었어요. 뭔가 많은 거 배운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떨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보다 더 재밌을 내일을 위해 하나둘 잠에 드는 아이들. 아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하던 충북학생 수련원에도 밤의 어둠과 함께 고요가 찾아듭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빠르게 아이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하나둘 텐트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진천에서의 아침은 조금 더 부지런히 시작되는데요. 아침을 든든히 먹자마자 아이들이 바빠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킹이라는 용어도 들어봤나요? 트레킹 코스로 쭉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 정상이 보일 거예요. 둘째 날의 첫 일정은 바로 트레킹입니다. 어제는 숲 체험을 통해 자연과의 어색함을 풀었다면 오늘은 트레킹을 통해 숲과 조금 더 친해질 시간입니다. 약 1시간가량의 코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일로 와. 그렇게 걸리면 솔직히 많이 힘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 초등학생 정도에 딱 맞는 코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많이 개발해보고 답사도 해본 결과로 이렇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코스를 하고 있고요. 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와도 지금 엄청 더운데 안될것 같아요. 순조롭게 트레킹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하고 발이 꼬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남의 탓을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친 친구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아이들. 친구의 곁에 머물러 따스한 위로를 건네고 함께 트레킹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냅니다. 오, 야, 저기 돌 쌓여있다. 야, 우리도 돌 쌓자.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 아이들은 목적지를 향해 가며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한적한 숲속에 돌탑을 쌓아보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함께 올려놓은 작은 도토리도 다람쥐에게 반가운 선물이 되면 좋겠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새삼 감탄하던 순간 한 친구가 급하게 촬영팀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수아 다쳐갖고 저기 친구 해갖고 저기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밴드랑 소독이랑 밴드는 다 붙였는데 다리에 힘이 없대요. 아 얘들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뭐야. 다친 친구 걱정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러 뛰어온 지아는 수아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수아를 부축하며 함께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지아 덕분에 수아도 무사히 치료받았습니다. 이제 다쳤으니까 약간 친구를 도와줘야 되니까 오늘 수아가 또 좋으니까 도와줬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원래는 막 놀리고 그런 애들인데 장난기 많고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트레킹 코스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속상한 수아와 다친 수아의 곁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준 지아. 비록 두 친구는 트레킹 완주라는 목표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우정을 얻었습니다. 지아야 사랑해. 나 도와줘서 고마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우정을 깨닫게 된 수아와 지아.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은 트레킹을 통해 어떤 것을 깨닫고 배웠을까요? 팀워크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친구가 다쳤을 때도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니까 금방 치료되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는 생각도 했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생각도 했고 귀찮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네, 막상 가보니 재밌고 신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트레킹을 마치고 지칠만도 한데 아이들의 체력은 따라갈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트레킹을 준비할 때보다 묘하게 더 들떠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저희 수영이요. 생존 수영 배우러 가요. 숲과 친해졌다면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야무지게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물에서 생존 수영을 배워봅니다. 생존 수영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급에서는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생존 수영을 부족한 점을 저희가 또 알려주고 있고요. 생존 수영 한번 배우고 나중에 학생들이 탐험 과정 했을 때 또 물놀이를 할 때 물에 대한 공포심을 저희가 좀 더 줄여들기 위해서 이 생존 수영을 놓고 있습니다.
배영을 하듯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둥둥 떠보는 아이들. 그대로 가라앉을까 두려운 탓에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도와주며 생존 수영을 익혀가는 아이들을 보니 제가 다 든든하네요. 아니 너무 차가워요. 할 수 있어요? 저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어? 이제 하죠 그냥. 물과 친해졌다 싶은 순간 아이들은 이제 수영장을 벗어나 강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생존 수영은 이제 같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잡고 이렇게 생존 수영을 합니다. 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안정감도 생길 수 있고 또 구조대한테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강에서 다시금 연습해보는 생존 수영.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극복의 역량을 키우고 조금 더 단단한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온종일 산과 강에서 에너지를 쏟은 아이들. 지칠만도 한데 아이들의 밤은 이제 시작인 것 같죠? 친구들 앞에서 신나게 장기자랑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이곳 충북학생수련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해봅니다. 자연이랑 좀 함께하면서 좀 불편한 곳에서 자보고 그다음에 좀 어색한 환경에 자보니까 자연과 좀 더 친숙해진 것 같고 그냥 자연을 좀 더 보호하게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자기성장 아웃도어 교육 기본 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첫 프로그램은 바로 코펠 챌린지입니다. 냄비와 그릇 등 다양한 조리 장비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인데요. 도전자들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응원 열기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고수의 분위기를 풍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침착함은 기본, 예사롭지 않은 빠른 손놀림으로 응원단의 응원 소리마저 숨죽이게 만든 도전자. 1점! 2초! 큰 이변 없이 이번 코펠 챌린지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코펠 챌린지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린 후 아웃도어 활동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배워보는데요. 바로 파이어 스틱입니다.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불인 만큼 조별로 모여 파이어 스틱을 손에 쥐고 조작법에 따라 진지하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재밌어요. 하나, 둘 불 붙이기에 성공한 아이들. 충북학생수련원에서 2박 3일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이뤄냈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완전 재밌었죠. 애들이랑 노니까. 만약에 산에서 같은 데서 길을 잃어버려도 잘 올 수 있을 것 같고 텐트도 잘 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자칫하면 선생님 주도의 수업이 되기 쉬운 반면에 이 밖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활동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스스로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자기성장 아웃도어 교육의 기본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발견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발견했고 친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정과 마음을 발견했고 무엇보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아이들의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늘 바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함으로써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가고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도 알게 됐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한계가 없는 자연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나를 찾고 우리로 성장하는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